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윤입니다. 먼저 공지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앞으로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첫 미팅은 3월 19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해당 날짜는 이미 참석 인원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일정은 4월 2일 일요일이 될 예정인데 이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면 미팅은 한 5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핏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력을 검토한 다음에 향후 취업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좀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상담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구독자 Q&A 시간인데요. 최근 졸업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약간 서울의 명문대 졸업 혹은 이제 준비생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인턴이고 첫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재 이력서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레퍼런스는 또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자, 지원자분 스펙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은 한국에서 스카이를 나오셨어요.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학점은 3점대 중반 정도 되시고요. 금융권 인턴 경험이 없으세요. 해외 경험을 살리셔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셨고요. 원하시는 진로는 외국계 은행의 신용심사역인 크레딧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지원자분의 이력만 보면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가시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외국계 은행의 신용심사역은 엔트리 레벨, 그 신입 포지션으로는 잘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계 금융사의 내부 특성에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계 금융사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 대형 공공기관, 국내 금융사를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어요. 고객 하나하나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민감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 이제 심사 측면에서도 고객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 은행과의 금융거래, 이런 정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또한 일반적으로 이제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다수의 기업 고객을 심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느린 업무 속도로 금융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당 고객이 영업을 담당하던 주니어들이 크레딧 애널리스트 포지션이 공석이 됐을 때 먼저 지원해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외부에서 모집을 한다는 건 진짜 뽑을 인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드문드문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거죠. 그래서 향후 신용심사역이 목표시라면 먼저 단기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외국계 금융권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업적 주니어로 들어가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 안 되면 오퍼레이션 같은 백오피스에 진입하셔서 CPA나 CFA를 취득하신 후 기회를 봐서 내부 선발 과정을 통해 진입하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여러 지원자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력서에 금융과 관계없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을 추가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력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지원하는 업무와 연결시켜서 가능한 많이 작성하는 게 좋긴 좋아요. 당연히 금융 관련 인턴 경험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시다면, 자, 가장 위에 학과외 활동 중에서 재무학회, 금융투자 동아리나 자격증 위주의 내용을 이력서 상단에 배치하시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그 아래 배치하시면 돼요. 사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재고 관리 같은 실무에 도움되는 업무를 하게 되고, 학원 아르바이트를 해도 퍼블릭 스피킹이나 글쓰기, 상담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되죠. 이런 업무들은 사실 향후에 좀 더 고도화된 형태로 여러분이 수행하게 될 기술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계약직을 하는 것과 인턴십을 하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 계약직과 인턴 모두 정규직으로의 발판이라는 개념 아래에서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간인 거죠. 본인을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계약직이 더 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겠죠.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인턴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계약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해요. 그 기간 동안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내부 공석이 생겼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자질을 차지해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외국계는 인력이 이탈해야 채용을 하는 수시 채용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헤드 카운트라고 하는데 정규직, 계약직, 인턴의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IB 세일즈 부서에는 부사장급 1명,
전무급 1명, 상무급 2명, 이사, 부장,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직급마다 몇 명인지 헤드카운트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계약직과 인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계약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 경험상 외국계는 그 인력의 턴오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1년이나 2년 안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포지션에 신입이나 1, 2년 차 정도에 되는 엔트리 레벨 포지션이 꼭 발생을 할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계약직이나 인턴을 하는 것의 핵심인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은 해외 현지 채용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해외 근무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지 채용, 두 번째는 주재원이에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속이 어디인가예요. 예를 들면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지 채용은 고용인이 하나은행 싱가포르 법인이에요. 주재원은 하나은행 본점이 소속이고요. 즉, 신라시대 골품제도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주재원이 성골이라면 현지 채용은 그보다 한참 미친 6두품이나 5두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싱가포르나 뉴욕과 같은 금융허브의 주재원으로 나간다는 건 우수한 인재로서 향후 은행의 고위직으로 키우겠다는 반증이거든요. 주재원과 현지 채용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특히 더 큰 차이가 나는데 주재원의 경우 집세를 포함한 체류비,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높은 연봉과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현지 채용은 이런 혜택은커녕 집세 수준도 안 되는 연봉과 취업비자 지원 때문에 해당 회사에 굉장히 종속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향후 국내를 복귀를 하더라도 해외 근무 경험이 이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업무의 본질이 같아도 문화나 업무 방식,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달라서 본점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현지 채용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수준의 해외 진출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해외 현지 채용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과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